제주에서도 많은 당원들과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부산에 가서도 물론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진보정당 13년 활동하면서 제주에서 모인 민주통합당 당원들만큼의 숫자 봤습니다. 부산에서 진보정당 행사하면 그 정도 숫자 모이는 거 봤습니다. 와, 근데 광주, 전남에 오니까 확실히 민주통합당의 고향, 본거지 이런 얘기 들을 만합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제 빗게 들어주시는 분 한 분도 없더라고요. 박수 쳐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나이가 71년 돼지띠예요. 속으로 막 계산하고 계시죠. 저거 내 조카 나이인데 우리 막둥이 동생 나이구만 생각들 하실 겁니다. 막둥이 동생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서서 기죽지 않고 열심히 유세하고 민주통합당이 집권정당 될 수 있도록 제 생각을 밝힐 테니까 여러분 큰 박수와 환호성 보내주십시오. 2002년 3월 16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10년 전입니다. 이곳 광주에서 국회의원 지지자 한 명도 없던 새해 첫 여론조사 1.2%를 받았던 노무현 후보가 당당히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세를 몰아서 지역 감정을 넘고 새로운 정치를 향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광주와 전남의 시민, 도민 여러분들이 밀어줬기 때문에 노무현 덜통을 몰아 집권에 성공했던 것 아닙니까? 오늘 박용진이 그 10년 뒤 비록 지지하는 국회의원 한 명 없고 민주통합당 내에 지지하는 그룹도 없지만 13년 진보 정치해왔던 그 각오와 역동성 자신감으로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우리 집권합시다. 민주통합당은 신장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 신장개혁을 한 식당의 문을 삐끔 열어놓고 주인이 혹시 그대로인가? 주방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주방장이 그대로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으로 주저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들어보셨습니까? 한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 민주통합당 하면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노동시민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새로운 정당이다 22%, 도로민주당이다 66%가 넘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런 상황을 뛰어넘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 지도부 선거 결과가 에이 저거 도로 열린 우리당이네, 에이 저럴 줄 알았어, 도로민주당이네, 이런 얘기를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진보가 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민주화, 개혁, 평화를 넘어서 이제 한국 사회를 진보적으로 밀고 간다. 노동 존중의 복지국가로 간다. 그런 상징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호 5번 박용진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한미 FTA 회기의 목소리 높이겠습니다. 정리해고제도 비정규직 개정 그리고 최저임금 현실화 등으로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동자와 서민들이 우리 민주통합당을 지지하는데 머뭇거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민주당이다. 아니 10년 전 김대중 정부에 머무르고 있다. 아니 노무현 정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런 평가 듣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부산과 제주에서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의 공만 얘기할 것이 아니다. 잘한 것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잘못한 거 과도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부산에서 노무현 정부 당시 비정규직 양산하는 법안을 집권당이 만들었었다. 이 이야기를 처음 했더니 분위기가 처음엔 썰렁하더라고요. 아이고 나는 떨어졌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한나라당은 집권당입니다. 그러면서도 비상대책위원회를 세워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한나라당은 재벌정당이네 이야기하던 김종인 교수를 이명박 대통령 4대강 저거 엉터리다, 저 정권은 잘못된 정권이다 이야기했던 이상동 교수 비대위원으로 앉혀서 살아남으려고,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통합당이 지난 10년 정부의 공과 과를 제대로 끌어안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진보적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한다면 어느 국민이, 어느 노동자가, 어느 서민이 우리를 지지하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10년 민주정부의 공과 과를 딛고 미래로 나가야 합니다. 박수 소리가 좀 작아서. 네, 떨어지진 않겠군요. 박용진, 진보적인 목소리 내면 너 힘들걸. 광주가 어디야? 김대중 대통령 정치적 고향 아니야? 거기 가서 김대중 정부 시절에 정리해고 제도가 도입됐었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너한테 표가 되겠느냐? 하지만 여러분, 저는 광주 전남의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민주 시도인 여러분들의 생각을 믿습니다. 진보적 목소리를 그저 구색 맞추기로 머물게 할 거다, 너는 떨어질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박용진을 선택해서, 우리는 박용진과 함께 진보적 집권의 길로 나아갈 거다. 광주가 그것을 보여주었다고 해주십시오. 공천 혁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명박 정부 원체 인기 없으니까 광주 전남은 민주통합당 무조건 찍어줄 거니까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쪽은 아마 박근혜 대표도 나 불출마할 거야 라고 선언할 겁니다. 친박 그걸 챙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마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총선을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릴 겁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주통합당의 강령은요 대단히 훌륭합니다. 노동전 중에 복지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약속이 그 안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번 공천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인연만을 가지고 이번 공천에서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정치하지 마셔야 됩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정치는 당신들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사람입니까? 퇴임 후에 봉화에 가서 내 임기 기간에 노동자들이 비정직이 늘어났다고 가슴 아파했고 과제와 짐이라고 얘기했던 분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어떤 분입니까? 정리해고 제도를 도입했지만 대한민국의 보편적 복지의 기초제도를 도입했던 사람입니다. 노무현의 이름을 팔면서 노동의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사람, 김대중과의 인연을 이야기하면서 보편적 복지를 도입할 실천 의지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신나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계속 걱정입니다. 박용진이 이 자리에 서는 것도 처음이고 저 친구 잘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눈빛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막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1인 2표입니다. 당대표를 하실 훌륭한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 찍어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한 표, 나머지 한 표는 6명의 선출직 최고위원 중에 우리 민주통합당이 가져야 될 진보적 색깔, 우리 민주통합당이 가져야 될 정권교체의 자신감을 표현해줄 기호 5번 박용진에게 보내주십시오. 박용진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